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출신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의 제2차 정례회의에서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부권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문제,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재생 자원센터 운영 방안 등 3가지의 사안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부권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65세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3개월간 우리 시 인구 현황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11월 말 기준 인구는 9월 말보다 775명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은 215명이 증가하였으며 연초 대비에는 4,718명이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은 99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들의 정서생활 지원, 취미 여가 활동, 건강생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인화동, 모연동, 황등면 지역에 3개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 인원은 인화동에 위치한 남부권 노인복지관이 200여 명, 모연동에 위치한 익산시 노인복지관이 1,250여 명, 황등면에 위치한 황등 노인복지관이 150여 명으로 총 1,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2월 발표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운영하고 있는 3개의 노인복지관은 익산시 전체로 볼 때 서부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등 지리적 편중으로 인해 우리 시 노인 인구 중 약 3.1%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반해 시설 면적이 비좁아 인근 지자체인 전주시와 비교해 볼 때 1인당 이용 면적도 51% 정도에 불과해 과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위치상으로 소외된 지역에 노인 종합복지관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은 교통약자라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쉬운 거주지 근처에 시설을 배치하든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익산시 노인복지관은 서부 남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동부권 노인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말 익산시 노인 인구는 5만 1,4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가 조금 넘습니다. 이 중 영등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여산, 금마, 왕궁, 춘포 등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는 1만 6,801여 명으로 33% 정도입니다. 익산시 노인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동부권 거주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이 인근 지역에 없는 관계로 노인복지관을 위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많은 이용자들 때문에 이용에 어려운 실정으로 소위 아닌 소위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은 기존 노인복지관의 심각한 가밀 현상 해소, 지역의 균형을 고려한 노인시설의 배치,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조석이 농부권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부터나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익산시는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까지 의뢰하여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고도 아직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2019년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송동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익산시가 공영개발로 신재생자원센터 일원에 약 10만 평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한 사업으로, 부송동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시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의 약속 사항입니다. 또한 왕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도시 주변 정주여건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도시개발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시 재정 악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8월 전북도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신청하였으나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또다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사유는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미개발 주거지역, 공원지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익산시는 또다시 오랜 기간 동안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며, 장기간 사업이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 부진에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사유권 재산 침해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주익 주민들의 반발 및 행정에 대한 불신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산시는 2010년 준공한 모현동 택지개발 이후 신규 공동 택지를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 단위로 군데군데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도시는 계획 없이 개발되었고, 아파트 분양가만 고가로 올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요즘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전주, 군산과 비교해 가장 높다고 하며 가격 상승폭 또한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값이 비싸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익산시의 아파트 시세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인구 감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값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익산시가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제때 완료하였다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익산시의 대응이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토지주택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송동에 위치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 2기와 매립시설, 문화체육센터 등의 부대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정식 가동하여 올해로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내 소각시설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등을 일평균 190여 톤 소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평균 50여 톤의 소각재를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시설을 갖춘 문화체육센터는 일평균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절감을 위해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를 활용하여 소각장과 문화체육센터에서 재사용하고 나머지 판매를 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처에 확인해 본 바, 소각시설을 통한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중 22% 정도는 소각장에서 자체 사용을 하고 54% 정도는 전력 생산에, 24% 정도는 온수 생산에 쓰여진다고 하며, 이를 통한 전력 판매 수입은 연 약 4억 3천여만 원, 온수 판매는 약 2억 5,600여만 원 정도가 된다 합니다. 2018년도 작성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소각로 평균 가동 일수는 334일, 일평균 소각량은 191.4톤입니다. 반입 폐기물의 유형은 생활 폐기물 36%, 재활용 시설 잔재 폐기물 10%, 사용장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 6%, 야적장의 압축 폐기물 48%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되면 매일 소각 처리되는 폐기물 중 야적장의 압축 폐기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생활 폐기물만으로는 소각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확인해 본 바 2018년제 부송동과 금강동 야적장에 쌓여있는 압축 폐기물 양은 2만 5천여 정도 되는데, 이런 추세대로 소각장이 된다면 2020년 초중반이면 야적되어 있는 압축 폐기물은 전부 소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연성 생활 폐기물에 대한 추가 확보가 필요한데,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3, 4 일반 산업단지와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입주 기업이 늘어나 일정량의 생활 폐기물이 증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전을 위한 폐기물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 수십여 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든지, 폐기물 확보 대책이 없다면 소각로 2기 중 1기씩 교대에 운영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장기적인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소병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권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로 생활하게 되시는 경로당, 그리고 종합 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로당에 대해서는 단순히 휴식 공간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문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겨울에도 종전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드려서 어르신들이 정말 심심할 시간이 없도록,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경로당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날 정도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시의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는 우리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이 아주 풍부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종합복지관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이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이 허용되시는 분들은 또 종합복지관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서부권하고 남부권에 편중됐기 때문에 소홀한 그 동부권, 북부권에 대한 어르신 노인 종합복지관을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그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또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결론이 나왔는데, 정말 동부권 복지관은 시급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서 거기에 후보지를 7개 지역을 용역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 늦은 거 지금이라도 지려면 제대로 짓자 해서 규모도 한 4층 규모로 해서 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지금 복지관 건설 사업이 됩니다. 면적도 한 1000평 이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산 복지관 이상으로 큰 시설이 생기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다음 절차가 바로 우리 지역 간에 7개 후보지 간에 이제 우리가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전문가들 여러 사람들 이렇게 그 토론을 해서 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투용자 심사서부터 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내년 1년은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기자정계획에 2020년에 예산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당겨지면은 예산 투입 기간도 얼마나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매진을 해서 우리 행정 절차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북부권은 이미 건물이 다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번 본 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을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 입주기관들 또 지역 주민들 간의 여론 수렴이 다 되지가 않아서 입지 선정부터 확정 짓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 예산은 다음 추경에 상정할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 아주 적극적으로 잘 심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송 4지구 우리 택지 개발이 좀 늦어져 가지고 특히 그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이 부송 4지구가 돼야 우리 소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익산의 주택난도 이제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익산은 시급한 사업인데,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그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게 부결이 됐어요. 도에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부결을 하면서 이유를 붙인 것을 인접에 있는 그 공유지, 지금 그 여유지죠, 거기 개발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다시 올려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년 정도 그냥 가버립니다. 그것을.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지역이 지금 부송 사지구보다도 면적이 더 높습니다. 이게 면적이 좁으면은 뭐 하는 김에 같이 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판례를 시켰어요. 나머지는 이제 자질구레한 뭐 그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을 이제 이유를 붙였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도지사님, 도의 여러 차례 제가 호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이 답변이 없이 시간만 차일피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까지 총동원해 가지고 이제 겨우 설득을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팔봉 공원 그쪽은 일단 이번에 공원 사업에 공모를 하고 또 저 여유지 있는 데는 뭐 개발 계획 쉽게 말하면 고층 건물을 짓게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우리가 왜 묶어놨는 거니? 그 주변이 지금 공단 주변 아닙니까? 그래서 악취 발생 때문에 그 인근에는 아파트 짓는 걸 저희들이 억제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정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는 일단 먼저 50년 전에 들어와 있는데 그 뒤에 자꾸 아파트 허가를 해줌으로써 지금 악취 민원이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런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묶어놓은 건데 그것을 풀으라고 도에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하고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포기를 하고 이번에 도시재정비 계획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를 협의를 해서 그러면 2월 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참 분개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한테 시장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그 풍문이 자자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비는데 만약에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는 이번에는 꼭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은 우리 시민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소병 의원님 말씀해 주신 김에 그 시의회에서도 이런 건들이 있으면은 건의문이라도 하나 해서 올려주면은 우리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번에도 또 부결된다면은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같이 나서서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저희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러니까 갑질이라고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 의원님들께 제 양해 말씀드리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이제 부속 소각장 문제인데 지금 부속 소각장이 이제 한 개에 100톤씩 하루 200톤씩 그동안에 우리들이 발생했던 쓰레기를 압축해서 보관했던 것을 하여튼 열심히 태웠습니다. 그 총 용량을 100% 가동을 해서 그동안 열심히 다 태워서 내년 8월이면은 그동안에 적치된 쓰레기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소병호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적치된 그 쓰레기가 처리되더라도 우리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쭉 추이를 보니까 2020년까지 지금 연 4.6%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정점에 달 피크에 달할 거다. 근데 그때 용량이 146톤입니다. 146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은 그 생활계 쓰레기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용어는 내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장 쓰레기 중에서 사업장
생활계수의 쓰레기가 사실 우리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일반 사업장 같은 그동안 처리를 못 해왔습니다. 그것이 연평균 하루에 16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46톤에다가 이거 16톤 하면은 한 160톤 정도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기당 80톤씩 태웠을 때 160톤, 80% 가동하면은 저는 가동률은 오히려 적절하다고 봐요. 이게 가동률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가동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안전 연소가 돼서 또 미세먼지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동률이 70% 내지 80%라고 그래요. 이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쓰레기가 또 2020년 넘어서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우리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게 되면은 용량이 좀 남는데 그때는 좀 예를 들어서 봄철에 황사가 많은 그런 기간에는 한 기는 일단 쉬게 하고 한 기만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운영의 탄력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시설 용량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우리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권 노인정원복지관 뭐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성, 필요성 전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 덮어져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는 좀 복잡하더라도 지금 화두도 꺼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2019년 초부터 그 문제를 꺼내서 이 절차를 밟아서 2019년도에는 하여튼 착공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 문제가 이게 복잡성 때문에 계속 있다고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딪힐 일이라면 2019년도에 그 문제 다시 화두로 꺼내서 대두해서 얘기 논의하고 주민들 협의해가지고 위치 선정하고 2019년도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